인플루언서 활동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주로 젊은 사람들만의 공간인 줄 알았거든요. 나도 인플루언서 신청을 한번 해볼까 이라고 캠핑을 주제로 나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먹혔던지 인플루언서가 합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상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호 호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제 책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라는 책을 낸 후에 여러 군데 이제 시니어 관련되는 단체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칼럼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올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차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라는 책을 이렇게 내게 된 동기가 되는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따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LLM 소개 및 각 툴들에 대한 비교, 챗GPT,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제미나이, 코파일럿, 퍼플렉시티, 클로바X 이런 툴들을 소개하고 각 기능들을 좀 비교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유용한 LLM 툴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툴, 노래 만들기 툴, 동영상 만들기 툴, 기타 또 유용한 제안서 만들 때 쓰는 어떤 그런 툴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부터 좀 해드리자면은 저는 AI 전문 머신비전 회사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은 호연지제라고 하고요. 머신비전 하면은 보통 여러 사람들한테 좀 낯설은 분야이기도 한데 제조업 분야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산업용 카메라로 자동화 공장에서 생산되는 많은 제품들의 분량을 잡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는 SKT에서 하는 메타버스 이프렌드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년 넘게 3년 가까이 됐나요?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포스를 합니다. 줄여서 크포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구회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최근에 AI 에이전트 연구회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챗GPT 시대 생산성을 300% 높여주는 인공지능이라는 제목과 머신비전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 스마트폰 AI 활용하기, 세대 간의 소통 이런 주제로 강의를 좀 해오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강사 에이전시의 대표 강사로 이렇게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첫 책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라는 책을 내고 나서 한국 강사신문에서 제 책에 관련되는 기사와 인터뷰가 이렇게 다뤄지고 거기에 대표님께서 인공지능 관련되는 칼럼을 좀 써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3년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80회에 걸쳐서 매주 단위로 칼럼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몽 캠프라고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 처음에는 캠핑 이야기, 그 다음에 성공학, 자기 개발 이런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모임을 하는 것을 미드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드업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을 초대해서 토크쇼 형태로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는데 왜 호몽 캠프라고 했느냐 하면은 호몽은 제 닉네임이고요. 캠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캠핑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경규 씨하고 김재동 씨가 이렇게 같이 출연했던 힐링 캠프에 제가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객으로 출연했지만은 김재동 씨하고 어떻게 티키타카가 좀 맞았는지 그 100회 힐링 캠프로 기억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나오는 부분만 따로 편집해도 한 5분가량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위 지인들한테 이래 알려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때 또 힐링 캠프를 보고 지인들이 많은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오던데요. 그래서 참 지상파의 파급력 이런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그런 기억이 또 있는데, 그때 기억을 같이 더듬어서 호몬 캠프라고 이름 지으면 토크쇼에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호몬 캠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몬 캠프를 한 게 110회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에는 110회가 다 안 올라가고 몇 회 분량은 제가 저 개인 사정상 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또 100회가 넘는 어떤 분량들을 이렇게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토크쇼는 한 70여 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토크쇼보다는 제가 AI에 관련되는 칼럼을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AI 강의 형태로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매주 또 AI 강의를 하는 그런 형태의 호몬 캠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영상도 역시 이 호몬 캠프 이름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호몬 캠프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렇게 100회 호몬 캠프도 해왔고 다른 유튜버 분들의 채널에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뭐 책을 내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좀 살고 있고요. 제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또 다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인플루언서 활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우연찮게 이 메타버스 이 브랜드를 알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창 코로나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처음 메타버스를 아느냐, 그리고 이 브랜드를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런 곳이 있는데 가서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새로운 것에 대하면 항상 이렇게 바로바로 실행해 보는데 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성격이라서 메타버스 이 브랜드 부분을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직접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바타가 저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었죠. 근데 생각보다도 직관적으로 참 플랫폼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경험해본 그 아바타가 활동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은 제페토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네이버의 제페토는 주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좀 소외받기 쉽죠. 근데 이 브랜드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오픈한 지 한 3개월 정도 나는 신생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지 않았거니와 뭐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의외로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티콘도 좀 조작해보고 직접 사람들이 어떻게 미드업하는지도 좀 구경하고 하던 차에 인플루언서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이 브랜드의 어떤 베타 버전, 근데 인플루언서 활동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주로 젊은 사람들만의 공간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조금 이상하게 그때 뭐가 좀 쉬었던지 나도 인플루언서 신청을 한번 해볼까 이라고 어떤 주제로 하지 하고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한참 제가 캠핑을 다닐 때였거든요. 아내랑 같이. 그래서 캠핑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공감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캠핑을 주제로 나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먹혔던지,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고루 인플루언서를 뽑기를 원했던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름쯤 뒤에 인플루언서가 합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1, 2기는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불과 런칭된 지 뭐 3개월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플루언서들만 그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인플루언서 활동은 3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가이드를 받아서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아바타가 활동하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핑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방을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이 먹은 그런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저씨네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친구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명을 채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제 방만 열고 이렇게 잠시 들어가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믿어가는가도 알기 위해서 이 방 저 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제가 또 하는 미드업에도 사람들이 많이 좀 와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뭐 캠핑 이야기 하다가 어떨 때는 성공학,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떠들기도 하는 소통방도 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 관련되는 이야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또 나폴레옹 힐 관련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도 생각납니다. 가장 오랫동안 한 것은 그러다가 이제 저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토크쇼를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호몬 캠프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한 뭐 70회 가량 이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새롭게 인연을 또 맺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호몬 캠프를 진행하게 된 동기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좀 동기가 됐었어요. 어떤 뭐 아주 어린 꼬마부터 뭐 노인정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도 아주 재치 있게 이야기해 나가는 유재석 씨를 보고 나도 저 정도 이렇게 좀 진행 능력을 좀 키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름대로는 뭐 그래도 저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정해지면은 사전에 설문지도 드리고 전화해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할 것이라는 인터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그 호몬 캠프에서는 그래도 깔깔대면서 재미있게 진행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70회를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인공지능 관련된 칼럼을 쓰고 있었고, 그 쇼에 초대하는 사람들도 좀 한계가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 인공지능 되는 강의로 호몬 캠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10회까지 제가 인공지능 강의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자면은 추억거리가 참 많은데, 제가 이런 인플루언서 활동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조금 커뮤니티 활동, 사실은 커뮤니티가 곧 비즈니스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해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려면 이게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인 다양한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네이버 다음 카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또 메타버스 플랫폼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페토 같은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뽐낼 수도 있고 많은 능력들이 배양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이 브랜드라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도 인플루언서 활동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인플루언서 활동이라는 게 뭐 사람들하고 만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의 인플루언서 활동은 아니죠. 네이버 블로그, 뭐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을 활동해도 다 인플루언서라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상식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재주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가 사실은 내 얼굴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내 보이스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을 할 때 뭐 보람도 많이 느꼈고 저도 또한 많이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포스 크포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서울시, 조금 좁게 이야기하면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의 모임입니다. 공식 명칭은 크리에이티브 포스라고 합니다. 약 1000명가량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3개월 단위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은 계속 뭐 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오프라인 모임으로서 회원들 간에 만나서 강의도 듣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주고, 또 유튜브 이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촬영이라든지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공유 공간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좋은 것은 많은 이벤트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촬영해서 편집하지 하는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리워드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중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구글이 주는 수익만 이렇게 보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입장벽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1000명이 안 되더라도 메타버스 관련되는 콘텐츠로 하겠다 이래서 되는 건데, 지금은 메타버스보다도 또 다른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렇게 제안서를 잘 쓰면은 크리에이티브에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되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면은 어쨌든 수익도 따라오는 어떤 그런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저희 단체 사진들이 재작년이네요. 연말 송년회 때 오세훈 시장과 함께 행사도 같이 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본인이 그냥 외롭게 활동하는 것보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수익을 떠나서 이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시니어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AI 강의, LL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